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거나 제공할 때 온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다. 모든 사업, 마케팅, 세일즈, 스타트업, 부업, 투자, 파트너십, 그 외 모든 직업 그리고 모든 관계의 기본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려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야 비로소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힐링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롬 무어 작가의 I'm worth more, 확신입니다. 이 책은 매우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부의 심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매우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책에 작가의 진심이 묻어 있어서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딱지를 붙일 것인가? 자존감을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일이 지금껏 일어났고 그것이 철저히 정상적인 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며 그냥 그렇게 일어난 일일 뿐이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정체성과 관련해 외부 세계에서 붙인 신념과 딱지를 알고 그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단호히 거절할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우선 자신에게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실패자거나 패배자다. 나는 운이 나쁘게 태어났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거나 못생겼고 뚱뚱하고 키가 작다. 나는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다. 나는 항상 일을 망친다. 당신은 이 중 어떤 사람도 아니다. 물론 이런 딱지를 여러 번 붙여봤을 수도 있지만 어느 것도 당신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딱지가 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가? 비평가? 친구? 가족? 당신을 잘 모르는 전문가? 누군가가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충고한다고 해도 그건 단지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이미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일 수 있다. 때때로 그들은 당신이 성공하는 바람에 자신이 열등해 보이는 게 싫어서 그런 말을 한다. 물론 당신은 아주 걱정해서 그럴 수도 있다. 자신에게 딱지를 붙일 때는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는 진실을 말하라. 당신에게 붙은 딱지가 당신의 정체성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딱지든 자신에게 붙일 딱지든 신중하게 골라라. 당신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확보하면 더 수월할 것이다. 자책하는 에너지를 빌려 써라. 세상이 당신을 능숙하게 비판할 테니 굳이 자책하지 마라. 당신이 가장 혹독한 비평가 노릇을 하지 않아도 저 밖에는 이미 충분히 많은 비평가가 존재한다. 자책하더라도 생산적으로 자책하라. 자책할 때 느끼는 감정과 스트레스를 180도 바꿔서 생산적인 에너지로 만들어라. 샌드백을 치고 역기를 들어 올려라. 즉시 달려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 자책하면서 배운 것을 토대로 콘텐츠를 만들어라. 자책을 극복한 이야기로 잡지나 팟캐스트를 만들어라. 무언가를 디자인, 창조, 발명, 건설 또는 제작하라.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전환하라. 자학하거나 자책하기보다 다소 억지스럽더라도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수치심과 죄책감 등 스트레스를 주는 감정을 밖으로 분출하지 않는다면 습관적인 자기 분석과 경멸에 빠져서 결국에는 우울증, 불안, 분노를 느낄 수 있다. 결국 부정적인 자기 확신만 강해진다. 바뀔 수 없다고 믿으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강력한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시적인 위안과 중독거리에 의존한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모든 상황을 긍정적인 스트레스 또는 도전적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에너지 방향을 내부에서 외부, 부정적인 대상에서 긍정적인 대상으로 전환하면 그만이다. 여기서 그만이다 라는 말은 쉽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다. 당신은 이미 자신이 하고 만들고 창조하고 건설하고 분석하고 몰입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홀로서기 연습. 말을 물가에 데려다 줄 수는 있어도 말이 물을 마시게 만들 수는 없다. 당신은 누군가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 타인의 성공이나 실패를 조종할 수도 없다. 모두를 돕거나 구할 수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게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 그들은 남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자신이 책임감이나 죄책감을 느낄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가혹한 진실을 말해주자면 당신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다. 당신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을 지지만 자녀, 직원, 파트너, 동료들은 모두 그들이 원하는 것, 즉 그들에게 맞는 일을 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실망하기 쉽다. 이렇게 말하면 고통스럽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모두가 마음이 편하거나 자존심이 허락할 때에만 당신에게 충성한다. 그들은 자존심이 깎이거나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순간 당신을 떠날 것이다. 내 직원들의 충성심은 그들이 청구서에 적힌 비용을 낼 수 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만 생긴다. 경쟁사가 급여를 2배로 올리면 훌륭하고 충실한 직원들 중 다수가 나를 떠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내가 매일 식기세척기를 돌리지 않으면 아내도 나를 떠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타인을 통해 공허함을 메우려 한다면 항상 허전할 것이다. 또한 타인에게 의존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높아지길 바란다면 대부분 실망할 것이다. 당신이 모두를 구할 수는 없다. 기대감을 낮추지 않는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다. 당신은 가르칠 수 있지만 그들이 행동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지만 그들을 떠나보내야만 한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그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 당신이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쌓아놓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해진 기준 같은 건 없다. 따라서 의심을 멈추고 세상을 향해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라. 숨지 말고 드러내라. 징징거리지 말고 자기만의 색으로 환하게 빛나라.